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는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 6월 3일 선거 전까지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히는 건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다. 관권 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파괴 행위다. 5.1 사법 쿠데타는 5월 1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윤호중 선대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재판을 과연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있는가?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걸핏하면 국민 여론 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자, 우선 이 막겠다는 방법은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일단 보류를 했었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탄핵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바로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 7부 이재관 재판장에 대한 탄핵. 이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탄핵 보류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건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류가 아니라는 거죠.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거의 대법원장을 그냥 우습게 보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런 걸로 보이는데, 글쎄 뭐 대법원장이 법대로 처리한 것 외에는 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글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을 우습게 하나? 판사를 이렇게 우습게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일이 뭐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튼 좀 우습다 제가 보기엔. 삼권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하고서 그 책임은 민주당이 지면 되는 거죠. 자, 실제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보류했고 대법관 10명 연쇄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란의 행진이라고 윤호중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실제 광란의 행진은 바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재판했다고 피고인이 재판장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이거는 폭력이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일종의 쿠데타, 사법부를 향한 쿠데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광란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수 국민은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좀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실제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더군요. 면접조사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잘된 판결이다라고 하는 게 46%고요. 잘못됐다는 게 42%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42%씩 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상당히 세뇌됐구나. 국민의힘이 경선 등을 통해서 제대로 맥을 못 추는 그 와중에 민주당이 상당 부분 유권자들을 세뇌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3월 26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그것이 선거 개입이죠. 그건 완전히 거짓말 판결 아닙니까? 그걸
거짓말 판결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아니다. 법원의 임무는 거짓말을 바로잡아서 유권자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법원의 임무다. 대법원이 그걸 한 거거든요. 거짓말이 횡행하는 걸 바로잡은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는 아무리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7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잘된 판결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파기환송심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용도 명확하게 그냥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민주당 패널, 국민의힘 패널 서로 1대1로 이게 맞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국민들이 5대5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100대 0의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걸 대법원이 바로잡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잡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여하튼 민주당의 희망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습니다. 잘했다는 게 더 많습니다. 잘 모르건 어떻건 간에 민주당이 아마 이걸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파기환송심이 잘 됐다는 국민이 더 많은데,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하지 말라고 계속 공격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중단을 지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대법원장이 지시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서울고등법원 무죄 판결 아마 2월 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3월 말에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놓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없어지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협수단일 뿐이다. 12일을 지금 최후 통첩했는데 12일까지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형사 7부 재판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나?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6월 3일 전에는 선고 날짜가 안 나온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권 재판장을 탄핵하겠다. 우선 사유가 궁금하고요. 사유는 민주당 말 안 들은 죄 이런 건가요?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없는데 뭐라고 쓸 것인가? 보나마나 헌법상 어쩌고저쩌고 쓸 텐데 헌법상에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건 있어도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아마 정말 희대의 탄핵 소추안이 될 것이다.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고법의 형사 7부 재판장을 탄핵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형사 2부나 어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만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거지 결국은 재판은 진행된다. 물론 이재권 본부장이 이 위협에 겁을 먹어서 안 되겠다.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그 얘기는 재판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는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판을 못하도록 지금 법안을 법사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대선 전에는 거부권 행사할까봐 지금 본회의 의결을 못하는 거고요. 아마 대선 후에 1호 법안이 이재명 재판 중단, 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 중단 법안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는 얘기는 재판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협조해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 위협에 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다음부터 사법부는 독립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권에 예속된, 국회 다수당에 예속된 기관이다, 다수당의 기속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이 설령 이런 위협에 좀 쫄더라도 굴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의 신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굴복을 하게 되면 사법부의 치욕, 정치의 사법화, 이런 사례로 정말 역사에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 윤호중 본부장이 재판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핵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장의 출근을 저지한다. 예를 들어서 5월 15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의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출근길을 저지한다. 저지한다고 출근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도 별 대책 안 되고, 결국은 대선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못하도록,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건 당선된 이후고, 당선되기 전에 6월 3일 이전에 재판장이 굴복하지 않는 한 저지할 방법은 없다. 결국 방법이 없다, 대선 전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론 지형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도 막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막을 방법이 있는데 저러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